먼저 개인적으로 저는 생숙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지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해줬잖아요. 자, 이 부분은 뭐냐? 국토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격적인 좀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토부에서 2년 허용에 대한 대책을 안 나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2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도돌이표 생숙 용도 변경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토부에서 지구단위 해제라든지 복도폭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주차대수, 즉 물리적인 이 내용을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말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건축 현장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든지 다른 것을 풀려면은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구 단위 문제 같은 경우도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물리적인 기준 부분도 한시적으로 풀어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복도폭, 설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특별법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리고 변경 동의율도 100%가 아니고 80% 이상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자, 수분양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변경 동의율도 80%로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아파트 분양자들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다 용도 변경을 해준다면은 주변 민원인들이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결국은 생숙 분양자도 사기를 당해서 분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생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8월 달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부분을 풀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특별법으로 이거를 푼다면은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8월 16일에 언론에서 나온 속보를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왜 안 풀리는지 이 내용까지 제가 한번 좀 짚고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